반갑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핵심 개념, 핵심 개념 확인하기에 온난 전선이 다가옴에 따라 구름의 높이가 변화하는 거. 이렇게 했죠. 점점 낮아진다까지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일기예보랑 그다음에 가시광선 영상, 적외선 영상, 레이더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기예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는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 등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학습지 나머지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 과정은 여기 나와 있듯이 기상관측 자료 및 기상정보 수집을 해서 이 수집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성이나 레이더나 이용해서 관측 자료를 얻고 그 자료를 수집한 뒤에 분석하는 방법은 일기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일기도 작성하는 건데 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일기도를 작성하냐면 시간 단위로 어떻게 날씨가 변화할지를 예측을 하고 어떻게 예보할 건지 협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일기도를 작성해서 분석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일기도를 작성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난 뒤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분석 방법에는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위치, 전선의 위치, 세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보할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보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기도를 두 번 작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일기도는 관측 자료로 일기도를 작성하는 거고 두 번째 일기도는 예상 일기도라고 해서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기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후에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일기도를 그려서 요거를 나온 결과물 가지고 예보 협의를 하고 어떻게 예보할 건지 정한 다음에 예보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기도 작성을 두 번 한다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기예보 과정의 수치 예보 모델을 이용해서 방정식에 관측한 자료 값을 기입해서 수치 예보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근데 이 수치 예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고안한 모델이 아니라 외국에서 가져온 모델이라서 우리나라의 실상이랑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상청이 조금 틀려도 이해를 하는 쪽으로 너그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맞추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모델도 아니고 날씨라는 거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방정식이 최소 7개입니다. 7가지. 7가지의 관측값을 기입해서 방정식을 분석해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예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상위성 영상이랑 레이더 영상이랑 가지고 아까 앞에서 관측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측 자료를 얻는 방법
가시광선 영상일 수도 있고 적외선 영상일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레이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가시광선 영상의 단점은 야간 관측이 안 됩니다. 야간 관측이 안 되고 말 그대로 가시광선으로 영상을 보는 거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영상은 장점이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왜냐, 적외선은 파장이 비교적 긴 전자기파를 내뿜는 장소에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촬영 방법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도 야간에도 가시광선이 없어도 관측이 가능하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간에도 가능. 그리고 기상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에서 첫 번째 가시광선 영상부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수능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름의 두께를 색으로 구분 짓는데, 여기서 가시광선이니까 이제 태양빛을 이용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정도 밝기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두꺼운 구름은 흰색으로 보이고 얇은 구름은 회색과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두꺼운 구름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두꺼우면 여기에 물 분자들이 많겠죠. 물 분자들이 많고 얘가 태양빛을 받았을 때 이 물 분자들에 의해서 반사되는 정도도 클 겁니다. 애초에 입자들이 많으니까 이 물 분자들 때문에 태양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사되는 정도가 크겠죠. 그래서 두꺼운 구름은 반사가 잘 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얇은 구름은 비교적 덜 되겠죠. 입자의 개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밝지 않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쌤이 설명을 적어놨는데, 두꺼운 구름은 물방울 입자수가 많기 때문에 반사율이 아니네요. 반사되는 빛의 양이 더 많은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를 지우고, 그리고 얇은 구름은 그 반대로 입자의 숫자가 작으니까 반사되는 정도도 적을 거고 흰색보다는 어두운 계열의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영상을 봤을 때 두꺼운 구름은 흰색이구나, 그리고 이 회색 거무튀튀한 구름은 얇은 구름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컬러로 문제를 풀 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로 풀 거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빠졌을 때도 흰색과 회색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외선 영상인데, 적외선 영상은 고도가 높은 구름과 낮은 구름으로 구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두께였죠. 구름의 두께. 그리고 여기서는 고도입니다. 고도. 여기서 우리가 인지 부조가 조금 생기는데, 적외선은 가시광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하는 형태로 측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본래는 이제 적외선 영역대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내뿜겠죠. 그러면 여기 쌤이 적어놓은 것처럼 적외선 에너지 양으로 표시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원래 에너지 양이 많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은 상층의 구름은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표시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기를 예보함에 있어서 상층의 구름의 분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를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반대로 해석합니다.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반대로 표시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어둡게, 반대로 얘기했네요. 온도가 높으면 어둡게, 온도가 낮으면 밝게. 원래는 이 두 개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표기를 하면 상층의 구름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높음에도 어둡게, 에너지가 낮음에도 밝게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구분 지어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힘든데 원리만 이해하면은 어려움이 없으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영상은 이제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구분 짓는 거고, 가시광선 영상은 두께,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적외선 영상이 나왔을 때와 가시광선 영상이 나왔을 때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레이더 영상인데, 레이더는 앞서 나왔던 가시광선과 적외선이랑 또 다르게 관측하는 방법이겠죠. 레이더는 그 앞서 언급한 그 두 개의 전자기파보다는 더 파장이 긴 전파를 발사해서 강수 입자, 물 분자겠죠. 입자에 묻혀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한다. 그리고 구름 속 강수 입자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반사되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강수량, 얼마나 비가 내릴 것인가, 그리고 강수대, 비가 어디서 내릴 것인가의 위치와 어떻게 이동할 건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는 이렇게 중심 이렇게 표시해보면 여기, 여기가 되겠네. 제주도. 이렇게 여러 개의 장소에서 레이더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역이 보일 수 있게끔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주도까지도 설치되어 있다. 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구름 속의 강수 입자 양을 요 레이더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로 넘어가서 교과서에 보시면 분석 및 정리 적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탐구 활동에.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은,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와 가시광선 영상 및 적외선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친절하게 어떤 영상인지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적혀있지 않아도 우리는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지만 보통은 다 표기해서 어떤 게 어떤 영상인지 알려줍니다. 가시광선 영상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름의 구름의 두께였죠. 두께. 그리고 얘는 구름의 높이, 높고 낮은. 유형 영상의 A, B에 분포하는 구름의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여기와 여기 비교하면은 둘 중에 밝은 부분은 여기가 더 밝아 보이죠. 여기는 A 부분보다는 구름이 덜 밝죠. 그거 가지고 구분 짓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A는 짙은 흰색, 그리고 적외선 영상에서 둘 다 짙은 흰색. 여기도 있네요. 같이 표기해 놨네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흰색이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고 가시광선 영상에 근거해서 두께가 두껍다. 두꺼운 게 흰색이다. 있었죠. 그리고 적외선 영상에서 흰색. 여기는 구분 짓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비교해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색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여기가 더 밝죠. 밝은 애랑 가까이 있고. 그래서 A 부분은 둘 다 가시광선 영상에서도 적외선 영상에서도 흰색이니까 가시광선 영상에서 흰색은 두께가 두껍다. 적외선 영상에서 흰색은 윗부분의 고도가 높다. 였죠. 그리고 윗부분의 고도가 높다는 말은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의 고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고도가 높고 두꺼우니까 구름이 이렇게 높이 존재하겠죠. 이런 형태의 구름은 저근형 구름이라고 부르죠. 그 저근형 구름 중에도 대표적으로 정란운에 해당할 거다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B 부분에는 A와 비교했을 때 보다 덜 흰색이기 때문에 회색 계열이기 때문에 B에서 가시광선 영상에서 B는 두께를 의미한다 했으니까 회색은 두께가 얇고 적외선 영상에서 회색은 윗부분 고도가 낮다.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의 고도가 아까 A 부분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이렇게 A가 여기였으면 B는 뭐 여기 고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구름이 아니고 고도가 낮으니까 층운형 구름이 분포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나라 부근에 형성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일기도에 그려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 저기압을 중심으로 요 근거는 뭐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우리나라 여기 있죠. 여기 구름이 많은 곳, 상승 기류가 존재하는 곳, 저기압이죠. 요거 중심으로 요렇게 비어있는 이 부분, 비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구름이 없으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온대 저기압 중심부에 해당해야 되니까, 중간 부분에 해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한랭, 그리고 오른쪽에는 온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3번 뭐 예상하여 발표해보자 돼 있는데 이거는 모둠을 지어서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나라 날씨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지금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얘가 우리나라 윗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할 거고, 중국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이 다가와. 이 고기압이 다가와 저기압 지나가고 고기압 지나가고 저기압 지나가고 한다 그랬었죠. 다가와서 날씨가 맑아질 것이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날씨가 맑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은 흐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작성된 일기도를 보면 요런 배치가 동쪽으로 이동한다. 왜 그러냐? 이유는 편서풍 때문이다. 배웠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상청은 6시간 간격으로 일기예보를 한다. 그럼 일기도를 6시간 간격으로 2개씩 작성하겠죠. 얻은 자료 가지고 관측한 그대로 일기도 작성 하나 하고, 그
그걸 분석해서 예상 일기도 작성 하나 하고 예보를 한다고 그랬죠. 그 6시간마다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상재해가 예상되면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한다. 최근에 어제와 엊그제 우리는 그 비가 경기도권, 서울권에 비가 엄청나게 왔었죠. 그래서 뭐 강남역이 잠기고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우리가 배운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때늦은 정체전선이 서울 근처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비를 다 뿌려버려서 집중 호우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평상시에 잠기지 않는 곳들이 잠겨버리고 그래서 피해를 입고 차가 물에 잠기고 버스가 물에 잠기고 반지하가 물에 잠기고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쌤이 학교에 갔을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 확인하기 보면은 24시간 내내 관측할 수 있는 위성 영상의 종류는 날씨에 관계없이 미세양에 상관없이 오로지 걔가 내뿜는 전자기파, 적외선 영역 내의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는 방법. 적외선 영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광선 영상과 적외선 영상에서 모두 흰색으로 관측되는 구름은 어떤 특징이냐. 가시광선 영상에는 두께가 두껍고 그리고 적외선 영상에는 고도가 높은 구름이다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리안 위성을 활용해서 일기예보를 하면서 나아진 점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 위성을 이용해서 나아진 점.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근을 더 자세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원래는 돌아와서 우리나라 위에를 볼 때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부근을 더 자세히 관측하니까 단시간에 발생하는 악기상 감시 능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자주 관측할 수 있으니까 빨리 사라지고 빨리 만들어지는 애들을 관측하기가 힘들었었는데 기존에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제공한다 하는 거. 그리고 PPT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학습지를 채우겠습니다.